여러분도 중고거래 해보셨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고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과연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얼마, 몇 번이 될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진짜 이거 중고로 사고 팔면 네. 세금을 내야 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세금을 안 냅니다. 네, 입던 옷을 한두 벌을 판다던가 아니면은 쓰고 있던 핸드폰을 중고로 판다던가 또 집에 있는 책 몇 권을 파는 이런 것들은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한두 번 파는 거는 세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한두 번 중고로 물건을 팔고 몇만 원 버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냥 물건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도 그런 작은 거래까지는 보통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네. 한두 번 하는 거 갖다 다 국세청이 다 잡아낼 수는 네. 없을 테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가방 같은 거 네. 혹은 전자제품처럼 비싼 거 이런 거 거래할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건을 자주 판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법에서는 이 기준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정해놨어요. 하지만 이제 세금을 내는 물건 가격 얼마 이상 물건을 팔면은 세금을 낸다 이런 금액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보는 기준은 물건을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파는지를 보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걸 거래를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즉 횟수나 의도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반복해서 물건을 팔면 금액이 얼마든 세금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반복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정판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 리셀러들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구해서 웃돈 붙여서 파는 사람들. 사실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전문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공연 티켓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는 것도 어려우니까 네. 티켓팅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웃돈 벌고 파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파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정판 운동화 이거 비싼 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나한테 사이즈도 안 맞거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중고로 이제 팔게 됐을 때 이제 비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세금을 안 내요. 개인 물건을 우연히 판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비싸게 물건을 팔을 때는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정가보다 비싸게 자주 팔고 이걸로 돈을 번다면 국세청에서 봤을 땐 이건 돈벌이구나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정판 운동화나 명품, 티켓 이런 것들을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리셀러 같은 경우는 이윤을 남기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요. 부가세를 신고도 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는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국세청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께서 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시계랑 가방을 수억 원을 판매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한 미등록 사업자를 적발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건 자녀가 이제 고령의 모친의 명의를 이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라 이제 확인해서 부가세 등 수천만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반복성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얼마 이상 돈을 벌게 되면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좀 세금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될까요? 예, 중고 거래를 업으로 하면 즉 사업으로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라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당연하게 사업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이제 돈을 버는 건 세금 신고를 잘 해야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반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사업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일반인처럼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새 물건을 이제 이윤을 남기면서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탈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고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예 계좌이체를 받거나 아예 현찰로 받거나. 근데 이거를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익을 신고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당국은.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보면은요. 23년 7월, 재작년 7월서부터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중고 장터 맞습니다. 사업자들이 예, 누가 중고 거래를 했고 이게 뭐 거래가 성사됐고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고품이라도 제대로 수익 신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중고거래 플랫폼 네. 뭐 여러 장터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켓 무슨 나라도 있고 네. 여기에서 23년 7월부터는 이거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호가 1년에 중고거래 몇 번 합니다. 이거 알고 있다는 알고 거죠. 있습니다. 네. 야, 그래요. 또 하나 그 외국에서 그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국내에서 되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요, 세금이 내가 사서 내가 쓸 때, 즉 자가 사용을 할 때는 150달러 이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200달러 이하면 면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 때에도 부가세도 안 내고요, 관세도 안 내게 됩니다. 또 이걸 팔 때에도 내가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팔게 되면 보통은 세금을 안 내요. 이유는 내가 쓰려고 산 거, 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샀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중고로 팔았을 때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내가 옷이나 전자제품을 내가 쓰려고 샀다가 나중에 중고로 파는 경우는 세금도 안 나오고 그냥 개인 소지품을 파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팔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외국에서 사왔다, 직구를 네네네. 해왔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팔려고 일부러 직구를 했을 때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살 때에도 관세가 면세가 안 되고요. 또 팔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세금, 소득세도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150달러 이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달러 이하 네. 미국산 제품을 이렇게 내가 관세 내지 않고 들여올 수가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내가 팔기 위해서 들여온 거라면 나중에 이것까지 다시 다 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그 역직구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뭔가 판매하는 거,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이제 직구해 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 역직구라고 하는데 중고품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고품을 이제 해외로 파는 역직구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해외에 물건을 수출을 하는 우리 수출업자보다도 이제 세금을 더 물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출업자를 보면은요, 내가 물건을 사서 해외에 판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경우 수출하는 사업자에게는 거기에서 발생을 했던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릴 때 쓴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재료비에 포함되었던 부가세 같은 거를 다 환급을 해줘요. 이거를 세금을 0%를 매긴다 해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물건을 살 때도 부가세가 0원 빵, 그리고 팔 때도 부가세가 0원 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부가세가 살 때도 팔 때도 면제가 되는 완전 면세가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역직구, 조금 전 말씀드렸던 중고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 수출업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부분 중고로 산 물건을 해외에 되파는 구조인데 네.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했던 부가세를요, 공제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중고 제품을 구입할 때 일반인들에게 보통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자를 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 때 냈던 부가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업을 하는 메인 수출업자보다도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게 증빙 자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고로 매입한 거는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이나 테이블 중고로 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한 푼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이거를 비용으로 썼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무에서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내가 중고 물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네. 사업에 필요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뭐 중고 가전이라든지 가구, 집기 뭐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빙 자료예요. 증빙 자료. 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받는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에는 이제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00%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아니라 중고 매장 또는 이런 사업자, 중고 전문 업체 이런 데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영수증 증빙 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건 인정이 가능하고요. 사업자 카드로 사용했을 땐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못 받는다 하면은 이제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건 사실 뭐 매우 제한적으로만 비용 인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거나 아니면 반복되지 않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개인에게 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 샀을 때는요. 그렇죠. 뭐 이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매입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참고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체 내역만 있어도 참고 자료가 된다. 네, 가능합니다. 이거 좀 알아둬야겠네요. 세무사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가능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된 중고 업체를 통해서 중고 물품을 구입을 하면은 뭐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추천드리고요. 뭐 일반 가세자일 경우라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라고 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이체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매입 확인서라도 받아두면 좋은데 사실 이게 중고거래 특성상 뭐 1분 이내에 급하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나서 바로 물건만 주고받고 계좌로 그렇죠. 돈을 이체하는데 이 와중에 뭐 매입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이러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이제 파는 사람이 짜증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스마트폰에서 캡처, 스크린샷 이런 거라도 내가 무엇을 사는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하.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서 소득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15만 원짜리를 중고에 샀다, 사업용으로 썼다라는 게 일단 그렇게 캡처해서라도 증빙은 된다. 맞습니다. 오, 그래, 그건 또 몰랐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네. 중고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사실은 자동차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중고차 살 때는 보통 두 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먼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건 차를 내 이름으로 취득을 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예. 보통 차 가격의 한 7%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 하면 약 7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 딜러 같은 이런 사업자에게 살 때는 차값에 부가세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대부분 딜러가 간이가세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지 안 붙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신차와는 다르게 개별 소비세라든지 아니면 교육세는 안 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고차는 개별 서비스에 교육세가 없다. 네.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파느냐에 따라서도 내 세금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팔 때는 상관없나요? 팔 때는 내가 중고 물품을 팔 때는 이제 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도 안 붙고 이러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하. 이 중고거래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세금 제도들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